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팔을 들어 올리려는데 마치 어깨에 쇠사슬이 감긴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건강보험 통계를 보니까 최근 3년간 50견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 중에서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바로 우리 또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깨 건강, 그 중에서도 50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괜찮으신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평생 건강한 어깨를 지킬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견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 둥근 공 모양의 뼈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석을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했던 비닐 주머니가 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거기에 염증까지 생기니까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김현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통증이 만성화되고 어깨 운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평생 불편하게 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50견과 그냥 근육통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헷갈리기 쉬워요. 근육통은 말 그대로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하시느라 하루 종일 일하셨다. 텃밭 일을 무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다음 날 팔이 아프죠? 이게 근육통이에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틀, 사흘 지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50견은 다릅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깨 전체가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에요. 특정 근육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 전체가 문제라는 거죠. 셋째,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안 가요.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올리는데 중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넷째,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누워 있는데 어깨가 욱신욱신 아파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를 움직여 보세요. 근육통이라면 조금 뻐근하긴 해도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50견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해요. 마치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럼 왜 우리한테 50견이 생기는 걸까요? 이름처럼 50대에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40대, 심지어 30대 후반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무줄을 오래 쓰면 늘어나지 않고 딱딱해지잖아요. 어깨 주변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던 조직이 점점 뻣뻣해지는 거죠. 그런데 노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쳐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손자, 손녀를 돌보시느라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요리하시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반복적으로 어깨를 쓰는 동작들이 쌓이고 쌓이면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대사 질환이 있으면 오십견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깨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깨를 안 쓰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전혀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관절이 굳을 수 있거든요. 마치 기계를 오래 안 쓰면 녹이 슬어서 나중에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적당히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안 쓰는 것도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십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냥 참고 견디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조금 아플 때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김연곤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하면 초기 통증 단계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예후를 만듭니다. 여기서 초기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처음 어깨가 이상하다 싶을 때 그때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심해져서 가시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치료 방법도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를 먹어요. 이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어깨 관절 안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해요.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통증을 확 줄여줍니다. 그런데 약과 주사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건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깨를 움직여줘야 해요. 이게 무섭고 아플 수 있는데 참고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깨가 계속 굳어 있게 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벽타기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벽을 마주 보고 서서 아픈 쪽 팔의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거미가 벽을 기어오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올라가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진자 운동이에요. 허리를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팔을 축 늘어뜨려요. 그리고 그 팔을 앞뒤로 또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흔들어 주는 겁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요. 이 운동은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어깨를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수건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긴 수건이나 띠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걸 등 뒤로 해서 양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쪽 팔로 아픈 쪽 팔을 천천히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픈 팔이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되죠. 처음엔 아프더라도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갑자기 힘을 주거나 무리하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관절 수압 확장술이라는 치료 방법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깨 관절 안에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소금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굳어진 관절낭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늘려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주머니에 물을 넣어서 억지로 늘리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통증도 적고 효과도 빠른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런데 모든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6개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깨가 너무 심하게 굳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이라고 하는데 작은 카메라를 넣어서 굳은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이에요. 큰 수술은 아니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50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50견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 어깨를 적당히 움직여 주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마시고 틈틈이 어깨를 돌려주세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보세요. 크게 원을 그리듯이요. 앞으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조심하세요. 한 손으로만 들지 마시고 양손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와 다리에 힘을 이용하시고 어깨에만 힘을 주지 마세요. 셋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도, 책 읽으실 때도 항상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듯이 하세요. 넷째,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혈당을 잘 조절하고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어깨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추운 날씨에 특히 조심하세요. 추우면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면서 더 뻣뻣해질 수 있어요. 외출하실 때는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집에서도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많아져요. 그게 어깨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거든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는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여덟째, 영양도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햇빛을 적당히 쬐셔서 비타민 D도 만들어 주세요. 뼈와 관절이 튼튼해야 어깨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50견이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50견은 치료가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운동하시면 반드시 좋아져요.
제 주변에도 50견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1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처음엔 이게 나을까 싶어서 우울하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병원 선생님 말씀대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집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대요. 처음 몇 달은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오늘은 팔이 좀 더 올라가네? 하는 걸 느끼셨대요. 그 순간이 너무 기뻤다고 하세요. 그 뒤로는 점점 좋아지셔서 지금은 손자 안아 올리시는 것도 아무 문제 없대요. 또 다른 분은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파서 깨고 등을 대고 누워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관절 수압 확장술도 받으시니까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셨대요. 6개월쯤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대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수영도 하신대요.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찍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증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김장철에 50견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네 하고 김장을 하시다가 다시 악화되는 거예요. 회복 중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 드는 일, 팔을 많이 쓰는 일, 이런 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50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가 굳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근육통과는 다릅니다. 어깨 전체가 뻣뻣하고 팔을 뒤로 돌리기 어렵고 밤에 통증이 심하고 시간이 지나도 안 나으면 50견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셋째, 노화, 반복적인 어깨 사용,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다섯째, 대부분은 약물 치료, 물리치료,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에 어깨를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일곱째, 이미 50견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50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50견이 뭔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셨어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평생 어깨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방송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조언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챙기고 도우면서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